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 90점 넣었는데 6등급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뭐 중간 기말을 통해서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점수 배점을 갖다가 조금 난해하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점, 4점이 아니라 3.12점. 얘는 3.13점입니다. 그럼 와, 복장 터지는 거예요. 얘도 하나 틀리고 나도 하나 틀렸는데 등급이 갈려요. 나는 3.13점을 틀렸기 때문에. 근데 3.12점이랑 3.13점이 어떤 게 더 어렵다라는 어떤 뭐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영덕여고 같은 경우가 뭐 근래 이 근방에서는 뭐 언덕 외고라고 부르고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는데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12.7이니까 90점 넘어도 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영어는 좀 곧잘 해요. 라고 해서 고등학교 딱 갔는데 내신이 아주 휘황찬란한 내신이 나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형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뒤쪽 가서 좀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좀 짧게 영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영어 학습절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애는 영어는 잘하거든요. 이렇게 써 있죠. 물론 뭐 아닌 경우도 많지만은 근래 들어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이나 내신에서 조금 이제 좀 천대받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떤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그 학교알림이에 공시된 정보를 제가 정리한 형태입니다.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A, B, C, D, E 등급이 있고요. A 등급이 쉽게 말하면 원점수 90점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머님들 배우신 지 되게 오래됐죠. 표준 편차가 크면은 그만큼 급간이 되게 막 약간의 어떤 그런 성적 투자만 있어도 성적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대체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을 때요. 표준 편차가 20에서 한 25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는데 20, 25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포 자체가 좀 특이해요. 분당 지역 특성상. 그래서 뭐 이를테면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요. A 등급 90점 이상 맞았던 학생들의 비율이 9.3%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 평가로 치면 4%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90점이 넘었는데도 2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거는 딱 한 번 시험을 갖다가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보다 보니까 대진고가 1학기 중간은 1학기는 53.9였는데 2학기는 6.8인가 나오더라고요. 개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난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학기에 너무 쉬웠으니까 2학기 합산을 해야 되니까 좀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 90점 넣었는데 6등급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뭐 중간 기말을 통해서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점수 배점을 갖다가 조금 난해하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점, 4점이 아니라 3.12점. 얘는 3.13점입니다. 그럼 와, 복장 터지는 거예요. 얘도 하나 틀리고 나도 하나 틀렸는데 등급이 갈려요. 나는 3.13점을 틀렸기 때문에. 근데 3.12점이랑 3.13점이 어떤 게 더 어렵다라는 어떤 뭐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영덕여고 같은 경우가 뭐 근래 이 근방에서는 뭐 언덕 외고라고 부르고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는데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12.7이니까 90점 넘어도 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영어는 좀 곧잘 해요. 라고 해서 고등학교 딱 갔는데 내신이 아주 휘황찬란한 내신이 나오는 거죠. 학교 내신은 3등급, 4등급이 나와요. 라는 학생들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저기 멀리로 가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학교 내신은 1등인데요.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 3등급, 4등급 나와요. 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 다니는 학교는요. 학교 시험 범위가 교과서 한과 반이에요. 줄 다 쳐줍니다. 그대로 문제를 내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근데 분당 지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적당해요.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2, 3학년 문제까지 풀렸는데 잘 풉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4등급이 나오고 5등급이 나오면 충격받잖아요. 아이도 충격받습니다. 충격받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 상관없는데 충격받고 나서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내신 무너져요. 그 다음에 수능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수시로 뭘 가더라도요. 최저 맞추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또는 모의고사 준비도 덜 돼 있고요. 아예 그냥 시간도 부족하고 80점대, 70점대, 60점대 나옵니다. 라는 친구들은 그냥 아예 그냥 학습 자체가 부족한 거니까 공부시키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실제 학원에서나 혼자 푸는 모의고사가 한두 개 틀린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전 시험장 가서 하다못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요. 실제 앉아서 시간 지키면서 풀면은 학원에서 푸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를테면 고1 중3 때 고1 모의고사를 갖다가 시간 재고 학원에서 풀렸는데 2개 틀렸어요. 실제 올라가면은 5개, 6개 틀리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시간 부족한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치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이 대치 미래탐구 분당고등센터의 쉽게 말해서 영어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그 전체 대표 강사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전체의 어떤 커리를 쭉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시간 계획 이런 걸 전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다 뺄 거고요. 일단 시험 문제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어법 어휘 쪽 문제인데요. 1, 2, 3, 4, 5 선택지에 예문 집어넣고 밑줄 쳐넣고 어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그냥 아이들이 어휘 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예문 속에서 이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다 파악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실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겁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잘 알아보실 수 있게끔 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저는 애들 성적 올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어요. 어머님들한테 잘 보여드리는 건 관심 없습니다. 성적만 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도 이제 어법 문제인데, 요게 이제 10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덕외고의 어떤 특징이죠. 그냥 3줄 정도의 문장이 쫙 쓰여집니다. 그리고 밑줄도 없어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어법상 틀린 문장 고르십시오. 또는 어법상 맞는 문장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애들 하나하나 단어 보면서 잠깐만 뭐지? that 접속사인가? 관계대명사인가? is 단수 복수 맞나? 이거 하다 보면 한 문제 풀면 한 4분 5분 가요. 그러니까 영동외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다음 얘도 이제 어법인데 이거는 밑줄은 쳐놨습니다. 밑줄 쳐놨는데 어법상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십시오예요. 팡팡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 불일치도요. 실제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두 개 틀려야 할 때 일치 불일치 틀린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이 일치 불일치가 내신으로 와버리면 일단 선택지가 무조건 영어입니다. 영어고 거기서 되게 짜증나게 문제를 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동여고 학생들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파트에서 선생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의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시험 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져. 단 그냥 학교 교실에서 질문하지 말고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A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B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를 좀 직접 물어봐. 명찰 딱 차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내용, 함의추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 영어 선택지고 길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치한 것. 본문이 깁니다. 긴 본문을 주고요. 그리고 그중에 일치하는 것만 골라내십시오인데 되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쉬웠던 문제들은요. 보통 제가 예전 한 10여 년 전에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일치불일치인데 모두 이런 거 있으면 틀린 거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이런 거 다 틀린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 이제 내신 커리에 좀 적용을 시켜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합니다. 외부 지문을 갖다 아예 프린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외부 지문을 프린트를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지문에 없었던
범위에 없었던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건을 주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십시오 라는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생뚱맞은 얘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뭐 윈윈의 우리말 뜻풀이 가리킨 대상을 분명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건을 갖다 자잘하게 줍니다. 거기에 맞춰갖고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면요 조건을 갖다가 맞춘 연습을 평소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낙생고 문제인데요.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로고스. 아이들이 전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에토스가 뭐야, 로고스가 뭐야, 이런 설명을 쭉 본 다음에 한쪽 한 판이에요. 한쪽 한 판을 다 지문으로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선택지들을 놓고 이 중에서 얘는 로고스야, 얘는 에토스야를 갖다 고르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시기부터 2월까지는 고1 예비 기본기를 함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PPT에도 넣지 않고 자료에도 넣지 않았지만은 추가할 커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LSAT와 GMAT,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과 미국의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의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이들과 논리 연습을 합니다. 지문이 짧아요. 한 두세 문장 정도고요. 거기에 객관식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솔직히 1번이 정답이든 5번이 정답이든 다 정답인 것처럼 또는 다 오답인 것처럼 니네를 설득할 수도 있어. 너희만의 논리를 세워서 글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봐 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하면요 애들이 묵묵부담입니다. 말도 안 해요. 근데 한 2번, 3번 하잖아요. 신나갖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1 한 중반쯤 갔을 때 선생님 근데 그때 로직 수업했던 거 정말로 도움돼요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얹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 항목이 뭐냐면은 이게 좀 좀 델리킷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어 전문 학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형 단과 학원이 있고요. 저희는 그 중간에 어떤 컨셉을 잡은 겁니다.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그래서 영어 전문의 컨셉도 잡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뭐 명인이나 뭐 이강이나 이런 큰 학원들 가면은 다 독립군이에요. 영어 선생님들 다 따로죠.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갖다가 제 영어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들의 직접 만든 어떤 교재들을 갖다 거의 대부분 쓰지만 그거 갖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교재도 활용할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는. 그래서 시중 교재 가지고요. 토 나오게 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안 해두면은 3월 이후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자제분들 혹시 뭐 바쁜 일이 있어요?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기출 플러스 모의와 관련해서 저희의 이제 가장 핵심 컨텐츠가 되는 건데, 각 주요 학교의 기출 문제를 저희가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풉니다. 아까 좀 전에 영덕여고 수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덕여고 학생들은 오늘 영덕여고 컨셉의 28문제를 풀고 왔어요. 그 28문제가 흔히 영어 전문에서 나오는 워크북이 아닙니다. 워크북은요, 금방 빈칸 뚫고 선택해갖고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일 때면 30분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풀면 3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실제 내신형 문항을 갖다 만들어내는 건요, 제가 어젯밤에 한 2시간 반? 3시간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푼 데는 30분이면 끝납니다. 영혼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늘 푸는 문제처럼 학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연휴 6일째 마지막 날이잖아요. 매일 아침 특강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뒤에는 이거저거 내신 그 보강들을 했습니다. 노니까 뭐예요? 불러서 공부시켜야죠. 그래서 지금 6일차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갈 겁니다, 이제. 가서 그냥 넉다운 될 건데, 그런 와중에도 밤새 계속해서 교재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학교에 맞는 어떤 교재를 연습시킬 건데, 우리 2월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배정되더라도요, 2월 전까지는 주요 학교들 문제들 다 끌어와갖고 실제 문제도 풀려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에 좀 안착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냐면 엠모닝 복화인데요. 이게 제가 이번
여름에 특강으로 실시했었는데 지금 고1 예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겨울에 실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전부터 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수능 필수, 내신 수능 필수 2100단을 모아서 그래서 암기를 미리 시킵니다. 과제를 시킨 다음에 오면 시험 봐요. 근데 시험 보고 끝나면은 의미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요. 채점하고 피드백한 다음에 해당 범위 예문을 갖다 하나하나 또 만듭니다. 이것도 밤새가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문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해봐. 가지고 구문학습까지 같이 시키는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방학 때 했었는데요. 거기에 고1 예비 학생 몇 명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안 보이시죠? 학생들이 직접 피드백한 걸 써놓은 건데 영어 단어 유지해 주세요. 비교적 꼭 하기를 추천. 아이들이 직접 씁니다. 저도 놀란 게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학원 가서 너 학원 가 그러면 시킨 대로 와서 하고 그냥 집에 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지가 딱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없었다. 단어를 시스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쭉 평을 들었죠. 그죠? 요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고1 예비 학생들의 어떤 인원이 적정 인원이 돼준다면요. 원래 오는 날 말고도 추가로 특강식으로 해갖고 좀 미리 좀 어휘력을 갖다 갖출 수 있게끔. 왜냐면은 실제 고등학교 내신은 어휘 싸움이거든요. 어휘를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리를 일단은 제가 먼저 첫 반을 갖다가 오픈할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오픈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대치미래탐구, 그러니까 여기는 분당고등센터고 대치미래탐구에 의치한 반인데 의치한 반 영어 프로그램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표 강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안 내려가서도 하기도 했었고요. 북일고, 그 다음에 양평에 있는 양서고, 그다음 한성가고, 세종가고, 이런 학생들 쭉, 그 다음에 저쪽에서 경화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심도가 있는 학교들을 좀 많이 다뤄왔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저 책 쭉 써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데 제가 학원 생활을 20대 초반에 대학생이면서 처음 시작했던 데가 분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야탑 이런데 전문 학원들 돌아다니면서 착취당하면서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멀리 나갔다가 인강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컴백한 겁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컴백해서 컴백했을 때 제 심정은 뭐였냐면 여기서 뼈를 묻겠다. 제가 앞으로 강의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0년이면 되고 대충 어머님들이랑 저랑 다 거의 나이대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강의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딴 걸 하든지 치킨집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기서 영어는 최명영이야. 이걸 무조건 만들어낼 겁니다.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두 번째 권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 컨텐츠 대표 강사로 써놨는데 이분은요 저도 이제 20년 넘게 학원 생활을 하면서 인강 강사들 많이 왔고 흔히 말하는 인강 일타 강사들도 다 우습거든요. 바보들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모를 때마다 이 선생님을 물어봅니다. 이런 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곧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컨텐츠를 갖다 전체를 다 좀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쭉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MA 국제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외통상고에서 의전통역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프랙티컬한 부분이 강해서 지금 이제 외고나 자사고 쪽, 외고 자사고도 테드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원서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은 이제 이 재종반에서 학생 관리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내신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오셨거든요. 자기 본인의 어떤 영어 학원을 갖다가 내신으로 운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명, 저 포함해서 4명의 선생님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내주신 대로 반은 쫙쫙 깔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분당에서 뼈를 묻을 수 있게끔 뼈 말고 딴 것도 묻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학원으로 말씀 주시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